네,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약간 날이 궂은데요. 오늘은 안녕한데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을 보시면 당신의 노후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어떻게 안녕하게 만들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들을 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그림이 어떤 건지 보이세요? 보물상자거든요. 이 보물상자는 여러분들이 노후가 되셨을 때 열어보게 되실 건데요. 만약에 내 보물상자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65세 이상 빈곤율이 너무 심각하다는 뉴스가 너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건 뉴스일 뿐인 것 같고요. 나는 내 노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 이 보물상자에다가 이런 걸 담고 싶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금리를 나를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이 뭐 많다고 하는데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금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를 사시는 80세, 90세 어르신들은 뭐 이제 호상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노후가 될 때가 되면 특히 20대 이런 친구들은 100세가 되어도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노후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은 몇 살까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이런 연금 세 가지는 반드시 이 보물상자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펀드는 막 몇만 가지가 있고요. 저축 상품도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것들을 이런 항목들을 잘 충족을 하면서 내 보물상자에 어떻게 넣을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에 딱 보시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5%라는 거 눈에 들어오시나요? 5%를 확정적으로 나를 보장을 해준다. 이러기만 하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금융상품 중에서도 단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10년 이상 유지를 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 소득을 점점 많이 떼거나 비과세 제도를 없애겠죠. 당연히. 앞으로 시대가 점점 변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법을 적용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비과세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70대가 되어서 연금을 받으실 때 내가 가입한 연금에서 계속 세금을 떼는 것과 아무것도 떼지 않고 100%를 다 내 돈으로 받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생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금이 나는 10년만 딱 받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생활하는 삶이 10년 이후에는 돈을 안 써도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연금이라도 넉넉히 나오시는 분들은 병원에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연금이 어느 시기에만 딱 나온다. 이러면 너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들이 어떻게 충족하는지 이런 상품을 제가 찾아봤고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5%, 4%를 보장을 한다는 것이 약관에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적금을 가입하거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셔도 수많은 사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인들이 거래 약정서라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법적인 근거 안에 5%, 4%를 보장하는 거래 약관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약관 중에 돈을 내는 동안 납입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던 수익이 더 오르면 당연히 오른 거를 줄 것인데요. 10년 내, 20년 내내 계속해서 마이너스 쭉쭉쭉쭉 빠지더라도 5%를 보장을 해준다는 게 약관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 납입하는 게 다 끝나고 나는 가만히 기다려서 연금 타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이 거치 기간에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이 6%, 9% 나면 그 수익을 당연히 가져가실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노후를 불안한 데다가 맡길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돈을 내는 중에는 5%를 돈을 다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약관을 딱 찾아서 그거를 가져가신다면 전 식구 수대로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모두 다 10만 원씩, 20만 원씩이라도 꼭 가지고 계시기를 저는 오늘은 꼭 반드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래에도 수수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이왕이면 좀 작게 하면 좋죠. 여기에서 팁은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추가 납입에는 수수료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를 조금만 설정하시고 추가 납입을 활용만 하실 수 있다면 많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낮추려면 추가 납입을 반드시 활용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타는 나이인데요. 요즘은 중도인출 기능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연금을 다 납입을 하셔도 그 돈에서 내가 인출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 타는 나이를 55세에 연금 타게 하는 것과 70세에 연금을 타도록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한번 딱 정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보다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연금을 약간 늦게 받도록 설정을 하신다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앞에 돈이 필요하시면 인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출 기능을 활용하시고 최대한 늦게 받도록 설정을 하시는 게 내가 낸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연금 액수를 늘리는 이런 연금 개시를 몇 살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탈 때도 내 돈이 계속 투자 중이라는 건데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감이 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 내지는 공시율 연금이 이미 많으실 텐데 이 연금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65세나 70세 연금을 받는다면 70세가 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2030년이나 2040년에 연금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당시의 예정이율로 모든 상품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 지금도 금리가 뭐 1%, 2%안 올라가고 있는데 2040년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수익은 잘 내셨는데 70세의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일부는 찾아 쓰고 나머지 목돈은 계속 굴러갈 거기 때문에 이 굴러가는 돈이 여전히 투자하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연금을 꺼냈을 수 있으면 이 돈이 몽땅 다 금리 없는 그 당시에 금리로 전환되는 기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그냥 그 당시에 금리로 유리하시다면 그걸로 아니면 투자형이 좋다. 그럼 투자형으로 둘 중에 선택권이 나한테만 있다면 둘 중에 유리한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요. 얼마가 되는지 돈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전 연령에 걸쳐서 10살인 친구부터 20대, 30대, 50대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으로 12년을 납입하시는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총 내는 돈은 1,4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10살인 친구도 할 수 있고 0살인 아이도 지금 막 갓 태어난 아기도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좋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급여가 작더라도 붙박이처럼 평생 나오는 연금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거는요. 취업을 해서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연금을 납입을 하신다는 이 수고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10살인 친구 혹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10만 원씩 12년을 납입하시면 1,440만 원을 납입을 해주는 셈이 되는데요. 엄마들, 할머니들에게 여쭤볼게요. 목돈을 그 아이에게 1억 5천을 뚝 떼서 주는 게 더 쉬울까요? 10만 원짜리를 딱 12년만 내고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선택해서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1억 5천을 주는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20살인 친구는요. 같은 1,440만 원을 냈는데 대학을 입학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이 10만 원은 본인이 꼭 납입하게 이 경제에 관련 집에서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네 노후는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10만 원씩 12년을 납입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40만 원이 1억에 가까운 돈이 모여지는 거죠. 내 스스로 내 노후 자금 1억을 만들었다. 이 자부심이 그 청년들이 평생을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0살이신 분들은요, 똑같은 돈으로 7천만 원, 40대가 되면 5천만 원, 50대가 되면 4천만 원이 되는데 10만 원으로 1,440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게 그다지 크지 않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10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집을 사겠습니까? 땅을 사겠습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닌데요. 시간에 잘 묶어둔 그 대가로 4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다면 은퇴자금이 아무도 주지 않는 4천만 원이 나한테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10만 원짜리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조금 전 페이지에서 기억하시나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훨씬 더 수수료를 적게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당장 생각이 날 텐데요. 기본적으로 10만 원씩 내서 10살인 친구들이 1억 5천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동 비율로 추가 납입을 10만 원만 더 하신다면 3억 이상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에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2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납입하는 돈은 2,88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은퇴 자산은 이거는 7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는 걸로 평생 받는 것을 합산한 연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2,880만 원으로 10살인 친구들은 3억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을 10만 원에다 추가 납입 10만 원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덜 떼기 때문에 훨씬 더 은퇴 자금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는 생각이 되시겠죠. 30살로 와볼게요. 이제 막 직장에 취업을 해서 20만 원으로 차 할부금 내는 것보다 20만 원으로 내 은퇴 자금을 쫙 마련을 하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은퇴 자산이 마련이 된다면 지금 즐거운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1억은 여전히 큰 돈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노후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간에 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50대에 오셔도 2,880만 원으로 은퇴 자금이 8천만 원이 모여진다는 거는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보다는 8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연금으로 받는다면 저는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다음 달에도 또 연금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연금이 나오고 매달 연금을 받아서 쓰는데 그 달만 돈이 쪼들리면 다음 달이면 또 연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금 수급권이라고 하는 이 연금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게 노후를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획기적인 것은 정말 오래 갈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납입 중에 5%, 납입이 끝나면 4%를 보장을 해주고 추가 납입 제도까지만 잘 활용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뭐 금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혹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는 이런 거는요. 시간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 보셨잖아요. 목돈 3억을 주는 것보다 한 달에 2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는 게 훨씬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